지난밤 어떤 자세로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하루가 무겁게 시작됐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습관,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 습관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온 건강 박사 박정호입니다. 몇 주 전 71세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했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단어가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도 치료도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일주 뒤 아침에 멍한 느낌이 사라졌고 집중력이 돌아왔고 낮 동안의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자세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건강한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스스로 씻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73세의 이영수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이 있는 분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도 하셨고 간단한 장보기도 혼자 하셨으며 집안의 기본적인 일상도 스스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어르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곳이 분명히 있는 건 아닌데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리가 무거웠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쉰 느낌이 들지 않았고 마치 머리 안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하루 종일 흐릿한 느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눈을 뜬 채로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다 보니 이영수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혼자 못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낮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자는지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늘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숨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늘 같은 자세로만 잠들었습니다. 이 자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숨이 얕아질 수 있고 밤새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는 동안 뇌가 깊이 쉬지 못합니다. 뇌는 밤에 쉬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정보를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잠자는 습관부터 조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조정해 나갔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하고 목과 허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베개의 높이를 맞췄으며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몸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컸습니다. 자꾸 예전 자세로 돌아가고 싶었고 오히려 더 뒤척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머리가 꽉 막힌 느낌이 줄어들었고 몸이 조금 더 쉽게 움직여졌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일이 줄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덜 무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영수 어르신이 새로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뀐 것은 오직 잠자는 방식과 몸의 균형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의 느낌이 달라졌고 집중력이 조금씩 돌아왔으며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뇌 건강이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로 찾아온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김정희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하며 생활도 비교적 규칙적인 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답답했고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잠을 오래 잔 날에도 개운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고 밤에는 자주 깨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는 전혀 쉬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다가도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컵을 들고 서 있다가도 물을 마시려던 건지 약을 먹으려던 건지 헷갈리는 일이 생겼고 이런 사소한 혼란이 쌓이면서 마음속 불안도 점점 커졌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스스로를 보며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자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자연스럽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렸고 밤새도록 그 자세를 유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고 숨이 불편한 것 같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늘 같은 방향으로만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몸에는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눌릴 수 있고 혈액의 흐름도 자연스럽지 못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는 동안 몸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뇌도 깊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뇌는 밤에 쉬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부터 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세부터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완전히 바꾸는 대신 아주 천천히 조정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연습을 하고 등 뒤에 쿠션을 대어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했으며 배와 다리 쪽에도 작은 쿠션을 놓아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컸습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날도 있었고 중간에 깼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몸이 조금씩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자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머리가 꽉 막힌 느낌이 줄어들었고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덜 무거웠고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글자가 조금 더 잘 들어왔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이 예전보다 덜 두렵게 느껴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김정희 어르신이 새로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뀐 것은 오직 잠자는 방식과 몸의 균형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의 느낌이 달라졌고 불안이 줄어들었으며 생활에 대한 부담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몸이 먼저 편해져야 마음도 함께 편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불안은 병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쉬지 못한 몸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김정희 어르신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어르신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80대 초반의 박순자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병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혼자 장을 보러 다닐 수 있었으며 집안의 간단한 일도 스스로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연세에 비해 참 정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어르신의 표정에는 늘 조심스러운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예전의 자신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밤새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쉰 느낌이 들지 않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는데 요즘은 눈을 뜬 채로 한참을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서라기보다는 움직일 마음이 먼저 사라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기억력이 아니라 자신감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작은 일 하나에도 괜히 망설이게 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출 준비를 해놓고도 다시 소파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괜히 피곤할 것 같고 괜히 힘들 것 같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몸도 더 굳고 마음도 더 가라앉았습니다. 이 변화는 수면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우면 쉽게 잠들지 못했고 잠이 들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순자 어르신에게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지 않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은 자고 있지만 진짜로 쉬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에게 약을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부터 더 하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면 습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쉬는 방법을 다시 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잠자리에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침대는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쉬는 자리라는 걸 몸이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은 미리 끄고 누워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누우면 계속 뒤척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쿠션을 활용했습니다. 등 뒤, 허리 아래,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놓아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했고 전체적으로 감싸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막막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다시 천천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까지만, 그 다음에는 골목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서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두려움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하루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회복이 꼭 큰 사건일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부터 조금 어둡게 하세요. 밝은 불빛은 뇌를 계속 깨워둡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방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둘째, 누워서 휴대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마세요.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침대는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쉬는 자리여야 합니다. 셋째, 몸이 안정되는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등 뒤나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만 놓아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같이 내려옵니다. 넷째, 숨을 천천히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걸 5번만 해도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낍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남은 게 있다면 그것 하나만 오늘 밤에 해보세요. 많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만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을 쉽게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